오늘의 주제, 번아웃과 무기력 사이에서 균형 잡기. 통속 내가 전하는 사유 시작합니다. 당신은 오늘 몇 시간 일했습니까? 그리고 몇 시간 쉬었습니까? 일한 시간이 더 많으면 성실하다고 느끼고 쉬는 시간이 더 많으면 죄책감이 듭니다. 그러나 어느 쪽도 편안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번아웃을 경험한 사람들을 조사했습니다. 그들이 번아웃에 이르기 전 공통적으로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일하고, 조금만 더 버티고,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조금이 쌓여 결국 무너졌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쉬어서 불안해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쉬는 것조차 실패처럼 느껴집니다. 균형은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살다 보면 자꾸 한쪽으로 치우칩니다. 열심히 하면 지치고, 쉬면 불안해지고, 사람에게 다가가면 상처받고, 멀어지면 외로워집니다. 삶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균형을 요구하지만 정작 얼마나 해야 적당한지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통 속에서 조용히 생각하는 이 뇌는 균형이라는 오래된 질문을 다시 꺼내봅니다. 우리는 어떻게 흔들리지 않으면서 흔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균형이 무너지는 진짜 이유. 사람들은 삶의 균형을 대단한 목표처럼 생각합니다. 완벽한 스케줄, 완벽한 멘탈, 완벽한 자기관리. 그런 것을 해낸 사람만 균형을 잡는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균형이 무너지는 것은 늘 아주 작은 순간 때문입니다. 너무 열심히 해서 소진되는 월요일,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하고 스스로 미워지는 화요일, 마음을 너무 줘버려서 비워버리는 어떤 관계, 전혀 기대지 않아서 갈라져 버리는 다른 관계. 고대의 지혜자 클레오블로스는 말했습니다. 모든 것에서 적당함을 지켜라. 이 말을 완벽한 중간값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가 말한 적당함은 기울어졌다면 다시 돌아오면 된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물리학의 진자 운동을 생각해 봅시다. 진자는 한쪽 끝으로 갔다가 반대쪽 끝으로 갑니다. 그러나 결국 중앙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자연의 균형입니다. 항상 중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다가 중앙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흔들립니다.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흔들릴 때마다 나를 다시 데려오는 힘입니다. 균형은 상태가 아니라 능력입니다. 돌아올 수 있는 능력 말입니다. 심리학자 데니얼 골먼은 정서지능을 연구하면서 회복 탄력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에서 빠르게 회복하는 능력. 이것이 진짜 균형입니다. 기울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울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철학이 말하는 균형의 본질. 석가모니는 깨달음을 얻기 직전 극단적인 고행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쾌락에도 치우치지 말고 고행에도 치우치지 말라. 이것이 중도입니다. 그는 6년간 고행했습니다. 거의 아무것도 먹지 않았고 몸은 뼈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깨달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마을 소녀가 준 우유죽을 마셨습니다. 몸에 힘이 돌아왔고 마음이 맑아졌습니다. 그날 밤 보리수나무 아래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극단에 서면 마음은 금방 무너집니다. 너무 편하면 나태해지고 너무 고통스러우면 삶을 버리고 싶어집니다. 영혼은 언제나 한가운데서 태어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감정에도 균형이 있다고 봤습니다. 용기는 무모함과 비겁함 사이, 관대함은 낭대함은 인색함 사이. 그는 말했습니다. 중요한 누군가 정해둔 정답이 아니라 각자에게 맞는 적정선이다. 이것은 중요한 통찰입니다. 균형은 모두에게 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루 8시간이라는 것이 균형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6시간이 균형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친구가 필요하지만 어떤 사람은 소수의 깊은 관계가 필요합니다. 남의 기준을 따라 살면 균형은 무너집니다. 나에게 맞는 무게, 그것이 균형의 시작입니다. 중국의 노자는 물을 균형의 모델로 제시했습니다. 물은 높은 곳을 피하고 낮은 곳으로 흐른다. 그래서 결코 넘치지 않는다. 물은 항상 균형을 찾습니다. 강제로 균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흐르면서 균형에 도달합니다. 황자역학이 말하는 흔들림의 세계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아주 작은 입자부터 끊임없이 흔들리고 요동합니다. 완벽한 정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균형은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흔들릴 때마다 중심으로 돌아오는 능력입니다. 자전거를 탈 때를 생각해 봅시다. 자전거는 계속 흔들립니다. 왼쪽으로 기울면 오른쪽으로 핸들을 틀고 오른쪽으로 기울면 왼쪽으로 틀면서 균형을 잡습니다. 완벽하게 똑바로 서 있는 순간은 없습니다. 흔들리면서 가는 것이 균형입니다. 세 번째, 균형을 회복하는 세 가지 방법. 첫 번째 방법은 지금 나에게 과한 것은 무엇인가 묻는 것입니다. 균형은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과한 것을 내려놓는 순간 찾아옵니다. 일이 과하면 마음이 말라가고, 감정이 과하면 판단이 흐려지고, 관계가 과하면 스스로를 잃어버립니다. 오늘 하루 무엇이 나를 과하게 흔들었는지 조용히 돌아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절반은 돌아온 것입니다. 심리학자 베리 슈워츠는 선택의 역설을 연구했습니다. 선택지가 많을수록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균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면 균형은 무너집니다. 무엇을 내려놓을지 선택해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쉬는 것을 죄책감 없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쉬면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연의 어떤 것도 끊임없이 자라지 않습니다. 나무도 쉬고 파도도 쉬고 바람도 쉽니다. 생물학자들은 수면이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적극적 회복 과정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잠자는 동안 뇌는 독소를 제거하고 기억을 정리하고 신경회로를 재구성합니다. 쉬는 것은 무너짐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회복의 리듬입니다. 한 운동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훈련했습니다. 쉬는 날 없이 1년 365일. 그러나 성적은 정체되었고 부상이 잦았습니다. 코치가 말했습니다. 일주일에 이틀은 쉬어라. 그는 저항했습니다. 쉬면 퇴보할 것 같아요. 그러나 코치의 말을 따랐습니다. 놀랍게도 성적이 올랐습니다. 근육은 운동할 때가 아니라 쉴 때 자랍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나만의 중심점 하나 갖는 것입니다. 균형은 거창한 철학이 아니라 하루의 어느 순간 돌아올 중심 하나입니다. 짧은 산책, 깊은 숨, 하루 5분의 고요함, 마음을 붙잡아주는 한 문장. 이 작은 중심이 삶이 흔들릴 때마다 나를 다시 데려오는 힘이 됩니다. 명상 수행자들은 호흡을 중심으로 삼습니다. 생각이 흩어지면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호흡은 항상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현재, 그것이 중심입니다. 당신만의 호흡을 찾으십시오. 돌아올 곳을 만드십시오. 네 번째 균형은 완벽함이 아니다. 통 속의 뇌. 생각만으로 존재하는 이 뇌의 눈으로 보면 균형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삶은 항상 흔들리고 우리도 항상 기울어집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쓰러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울어졌다는 사실을 부드럽게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불교의 선승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서라. 균형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마무리. 통 속 뇌가 마지막으로 전합니다. 균형은 완벽함이 아니라 되돌아오려는 의지다. 오늘 당신이 한쪽으로 기울었다면 괜찮습니다. 그것을 알아차렸다면 이미 돌아오는 중입니다. 천천히 중심을 향해 걸어가십시오. 그것이 균형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